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종목부터 볼까요? 코롱생명과학이요. 오늘 또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지금도 한 10% 가까운 반등 주면서 진행이 되는데 참 외줄타기 하는 것 같죠?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오늘로 예정돼 있는 코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안건 심의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미 FDA 인보사 임상 3상 관련한 결정 관련한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일단 한 달 늦춘다라고 한 것인데요. 다음 달 11일에 다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유예됐다라는 것에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것일까요? 코롱생명과학 관계사 9%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일단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이버 볼게요. 오늘 포털 관련주들이 카카오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나가는 모습이 장중 포착이 됐습니다. 네이버는 15만 9천 원, 현재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석 달 사이에 주가가 한 4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수급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대비 4천 원 또 오른 채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림포장도 볼게요. 국내 1위 골판지 업체 테림포장이 이제 새 주인을 찾은 것일까요? 일단 우성협상 대상자로 세아상혁이 선정이 됐는데 이 자금 여력이 이 회사가 정말 받쳐주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 탄력도를 많이 줄여놔서요. 지금은 3%대 상승 한 6,100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종목들이 또 강세를 이어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시각들이 오늘 들어서는 참 많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또 이것도 희비가 엇갈려요. 일단 그 가능성이 점쳐지는 첫 번째 업체 CTC 바이오는 오늘 22%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요. 코미팜 볼까요? 코미팜도 백신 개발 가능성이 좀 점쳐지면서 한번 봐도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코미팜은 이내 상승 탄력도를 줄고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 장중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움직임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팜이 1% 넘는 약세권으로 돌아섰네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7월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1조 2천억이 넘어갑니다. 점점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이 온라인상에서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경우는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야놀자, 쏘카 같은 업체들을 거래처로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가 상승세 4%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 22,300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종근당 홀딩스도 보겠습니다. 자회사의 실적 가파른 성장세로 인해서 종근당 홀딩스도 강세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현재는 7%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10만 원선 장중한 때 또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이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콘텐츠주들의 상승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투자 단행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방송, 연예, 엔터, 미디어 등등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CJ ENM 오늘 또 개별 이슈도 있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 들어서 반등세 나와주고요. 제이콘텐트리, 초록뱀 등등 뉴도 오늘장에서의 상승세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탑픽은 뭘로 봐야 될지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할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유한태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콘텐츠주 먼저 네. 점검을 해주세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긴 하는데요. 네. 정부 정책이 이제 이곳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제히 개별 이슈도 잡혀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네. 어떤 시각 유지할까요? 이제 반등 성공 가능하겠습니까? 제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콘텐츠 얘기하다가 조금 시간을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콘텐츠들은 매수, 글로벌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TV처럼 OTT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외형 확정을 하다 보면은 질 좋은 콘텐츠들을 사야 되는데 동남아권에서는 동아시아권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콘텐츠의 가장 강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런 대형 콘텐츠 미디어 업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콘텐츠 미디어 업종이 상승하는 계기가 전에 이제 문 대통령이 3년간 1조 원의 그런 콘텐츠 종목을 집중 투자하겠다. 콘텐츠라고 한다면은 드라마, 영화 산업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VR 같은 게임 산업에 집중한다는 것처럼
무형의 산업에 대한 그런 집중도들을 좀 높이고자 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미디어 콘텐츠 업종 위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승했고요. CJ, ENM, 그다음에 중소형 이제 드라마 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 사마네트웍스, 그다음에 초록뱀, A스토리까지 골고루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주목을 할 거는 그동안에는 이제 그런 그 넷플릭스랑 가장 손잡았던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뭐 제이 콘텐츠리, 네. 그다음에 웨이스토리 이 정도로만 이제 그동안에 그 넷플릭스 손을 잡았는데 최근에 OTT 시장에 국내 웨이브 SKT가 이제 그 지분을 네네네. 만들어서 OTT 시장에 국내에도 유료 가입자들을 빠르게 좀 끌어올리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단순하게 그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서 가장 OTT 시장에 그 유료 가입자가 많은 기업은 해외 기업인 넷플릭스, 그다음에 왓챠인데 이제 국내 기업도 이제 디즈니, 애플 TV처럼 OTT 시장을 지금 웨이브, 그다음에 다음에 10개 뭐 제이 콘텐츠랑 CJ ENM이 같이 좀 협약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드라마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들한테는 우호적인 시장이 활짝 좀 열려 있어서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의 반등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걸로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네.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가장 높은 종목을 꼽자고 하면 어떤 종목을 말씀 주시겠어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츠리, CN, ENM들은 많이들 시청자들이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로서 이제 사마네트웍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런 지상파, 그다음에 케이블 TV에 이제 드라마를 좀 만들고 있는데 드라마를 이제 만듦으로써 이미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수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만들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IP를 활용한 뭐 넷플릭스라든가 그런 그 해외 OTT 그 플랫폼 시장에서의 그런 러닝 게이트를 목적으로 한 수익 기반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열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런 중소형 드라마들이 이런 플랫폼 시장에 많이 그런 진출하고 많이 그런 수출을 할수록 외형 확장 속도가 좀 빠를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다수의 작가랑 감독이 포진하고 있는 사마네트웍스 오늘 뭐 6%의 뭐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초록뱀이라든가 뭐 펜 엔터테인먼트 이런 네. 중소형 그런 드라마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네. 네. 찍겠습니다. 다음은 종근당 홀딩스 볼게요. 뭐 관련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 오늘 이 종목 각 경제방송에서 참 많이 다루더라고요. 예, 많이 나오나요? 차장님의 네. 시각도 궁금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세요? 뭐 그럼 다들 경제방송에서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뭐 내용들은 뭐 예전에 좀 많이 나와서 많이 네. 아실 거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요. 이 그렇죠. 아무래도 락토핏에 대한 어떤 유산균 이거 긍정적.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뭐 맞아요. 집에도 있고 회사 사무실에도 있는데 정말요? 네. 네. 회사 사무실에 있는 거는 뭐 제가 직접 사지는 않고 이렇게 선물 받아가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네. 희한하게 책상 위에 하나 올라가 있고 식탁 위에 올라가 있고 이런 네. 말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요? 저는 네. 정말 그런 그 IPO 그 할 때 그 63에서 이제 이거를 받아가지고 네. 락토핏을 네. 다른 업체한테 받았습니다. 이 락토핏에 자기네가 그 원료를 납품하는 네. 최근에 신규 상장된 회사인데 갑자기 제가 그 회사 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자로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아무래도 종근당 홀딩스라고 한다면 종근당 비상장이 되어 있는 종근당 건강에 대한 그 성장 속도 종근당 홀딩스의 그런 시가총액이 상당히 쌉니다. 4,600억대인가요? 4,900억, 5천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종근당 건강이 가치를 약 한 1조 정도를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종근당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종근당 그룹의 그런 계열사 지분만 해도 8개가 되는데 그 상장되어 있는 종근당이라든가 종근당 바이오, 뭐 경보제약, 뭐 다양하게 그런 지분들을 갖고 있는데 종근당 건강에 대한 그 가치만 해도 충분히 시가총액을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좀 터무니없이 좀 아무래도 지주사
이기도 하지만 너무 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에 대한 그런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라고 하죠. 건기식은 파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라이프 스타일의 그 변화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선진국형 모델로 갈수록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건강에 대한 그런 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좀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서 네. 그 중심에는 종군당 건강에 락토핏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도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구간에 들어가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오늘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7%의 좀 상승세로 좀 올라갔는데 네. 기술적으로 60일 이평선, 저항선으로 조금 자리 잡고 있는 60일 이평선에 좀 걸쳐 있는 모습인데 조종시마다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게 현재로서는 좀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그래도 선정을 해보자면 한 어느 정도 선까지요? 그 성장성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13만 네. 원까지 그 목표가를 열어두고 좀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네.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 현재 뭐 98,000원, 약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룸이 약 한 30% 남았다 보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시 접근, 네. 목표는 전고점, 종근당 홀딩스 좋아요. 좋아요. 찍겠습니다. 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1분 정도밖에 남질 않았는데요.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한 의견 주세요. 간략하게요. 압축. 사이버 결제, 온오프라인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에 글로벌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진출할 때 뭐 피지사라든가 이런 온라인에서 결제할 때 우리나라 그 핀테크 업체들을 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량이 옛날에는 한정적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모바일의 사용량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택배 물량 빨리 많이 받을수록 뭐 사이버 결제뿐만 아니라 이니시스에 대한 그런 이익 성장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죽는 만큼 모바일 결제 시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키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그재그가는 이제 모양새인데 조종시마다 그 사이버 결제도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추세가 상당히 장기적인 트렌드로 좀 가는 모양새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갈게요. 내일장 탑픽으로 한 종목만 해보자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내일장 탑픽은 종근당 홀딩스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기능, 식품에 대한 강화, 락토핏에 대한 그런 중요성, 그다음에 빠른 성장성, 종근당 홀딩스를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세 네. 종목 모두요. 콘텐츠주도 뭔가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한 대변하는 그런 상승세 예고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소비자들의 니즈, 그리고 우리 또 한 종목 뭐였나요? NH 사이버 결제.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따라가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내일장 탑픽으로는 종근당 홀딩스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견 차장과 함께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8일) 수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이슈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돼지열병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슈가 있었던 콘텐츠주들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부터 총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주에 이어서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다라는 뉴스 들으셨죠? 이 확산 우려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초강세를 나타냈던 돼지열병 관련주들 오늘도 매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처럼 15개 가까운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정도의 탄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1위부터 5위까지 5개 종목은 어제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추가로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들입니다. 마니커 역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410원까지 주가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우진비엔즈는 장중에 25% 정도의 탄력을 보이다가 후장 들어서 탄력을 더욱더 끌어올렸습니다. 상한가 역시 진입하면서 4,090원에 주가
종가 기록했습니다. 백방 소재도 29.88% 가격 제한폭 가득 채워가면서 6,5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특히 현재 보시면 백신이나 동물 의약품 관련주가 강한 것, 그리고 마니커 같은 닭고기 관련주들이 강한 것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시스 역시 강했습니다. 2,800원까지 가격 제한폭 모두 채워가면서 종가 기록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감가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9월 18일 수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일단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코스피는 탄력을 더욱더 키워갔고요. 코스닥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46%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2070선 회복 트레이가 나왔는데요. 결국 2071선까지 안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장과 비교해도 9포인트나 올라온 자리에서 종가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후장 들어서 출렁이 좀 있었습니다. 탄력 반납했고요. 그래도 0.13% 상승해주면서 645.11포인트를 종가로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로 써냈습니다. 삼성전자 47,700원까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또 경신해주는 모습입니다. 1.71%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이달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중국에서 갤럭시 노트 10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오늘 뉴스로 들려왔습니다. 주가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쏠렸습니다. 삼성전자 빨간불 들어오면서 본주와 우선주 모두 1%대 내외에서 탄력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1.01%까지 탄력 끌어올렸고요. 8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8만 200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보합권에서 불안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1.1%까지 탄력 끌어올리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12만 7,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이버 역시 삼성전자와 이어서 52주 신고가 새로 섰습니다. 역시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2.58% 상승하면서 15만 9,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 번 더 점검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와 비교해서 조금 더 불안한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닥의 시총 대형 이 제약 바이오주들을 모두 강력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2시 부근에서 하락 반전했고 1.1%까지 탄력을 끌어내렸습니다. 주가 많이 밀렸고요. 51,500원 선에 주가 기록했습니다. 헬릭스미스 역시 장중 한 3% 가까이 빠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탄력은 조금 끌어올리면서 1.3% 하락하면서 19만 1,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콘텐츠주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KMW 하루 만에 반등한 모습이고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7만 2,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콘텐츠주들 자세하게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놀자주들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들으셨다시피 CJ E&M과 JTBC가 손을 잡고 OTT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긍정적인 뉴스 플라우를 앞두고 대형주들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CJ E&M 1.8% 상승했지만 탄력은 살짝 반납했네요. 17만 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2.3% 상승하면서 7만 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 콘텐츠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즈육 스튜디오 4.8%까지 상승하면서 17,3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제이콘텐트리도 빨간불 들어오면서 37,750원에 주가 기록했습니다. 또 역시 엔터주도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는 악재가 이미 모두 반영됐고 하반기에는 호재만 부각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SM도 흐름 좋았습니다. 32,200원에 빨간불 들어왔고요. JYP 엔터는 3.89% 가까이 상승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22,70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동안 악재가 많았던 YG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단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그래도 22,750원까지 주가가 회복에 나서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주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반면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얼마 전 피격당한 석유 시설을 이달 말까지 복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폭등했던 유가도 이러한 소식에 일단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한 모습이고요. 국내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흥구석유가 어제 연속 두 차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오늘 11% 급락하면서 7,540원까지 주가가 밀렸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월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어제장도 22%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가 기록했는데 오늘 20.49% 급락하면서 8,150원까지
주가 하락하는 모습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수급 점검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일단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모두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오늘 장중 매도로 출발을 했는데요. 매수로 스탠스를 바꿔줬고 조금 기관에서 오늘 특징적인 점이 다른 투자자들 모두 팔아냈지만 연기금으로 19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기관 자체에도 868억 원 매수가 잡혔고요. 외국인 779억 원 오늘 외국인 4거래일 만에 매수가 전환된 모습입니다. 개인 홀로 1612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매매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540억 원 매물이 출혈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오늘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25억 원 사들이는데 그쳤고 개인은 622억 원 코스닥 시장 사들이면서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상황이었습니다.